지금 당장 갈비뼈 오른쪽을 만져보세요.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시나요? 약간의 불편함이라도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간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에는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20여 년 넘게 서울에서 간질환 전문의로 일하며 수천 명의 간질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해드려야겠습니다. 매주 저는 멀쩡하다고 느끼며 병원을 찾았다가 간이 이미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지난달만 해도 68세 여성 환자분이 서울대학교 병원에 오셔서 가벼운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의 간은 70%나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70%요.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은 기능의 80%를 잃을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간의 5부분 중 4부분이 파괴되는 동안에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손주들과 놀면서 몸속에서 조용한 살인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한국에서는 현재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400만 명입니다. 13명 중 1명꼴입니다. 간암 사망률은 우리나라 전체 암 중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사례들 중 85%는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85%요. 이것들은 저에게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실제 사람들입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함께 입장하지 못할 아버지들, 손주를 안아보지 못할 할머니들,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일 때문에 단축된 생명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겁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드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나 뇌와 달리 간은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생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간이 손상되어 있더라도 골든타임 내에 발견하면 손상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서 수백 번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왜 일부 환자들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빨리 회복하는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전통적 배경을 가진 환자들, 조부모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옛 건강 습관을 실천하는 환자들이 일관되게 더 나은 간 기능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 관찰은 저를 간질환 예방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이러한 전통적 관행들을 연구하고 현대의학 영상으로 검증하고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담즙 흐름률을 측정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수행하는 특정한 5분짜리 루틴이 간에 자연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고 담즙 흐름을 최대 40%까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5분으로 40% 개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정확한 루틴을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갈비뼈를 따라하는 정확한 지압점 자극 순서를 배우실 것입니다. 왜 아침 시간이 간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간이 보내고 있지만 당신이 무시해온 경고 신호들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의 놀라운 자가 치유 능력을 지원하는 간단한 일상 습관들을 배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집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의 간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기다리는 매 아침마다 돌이킬 수 없는 손상에 더 가까워지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이며 지난 22년 동안 서울의 주요 간질환 센터 중 한 곳에서 간질환을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매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만성 간질환 진단을 받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간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가슴 바로 밑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안쪽으로 약 2cm 정도 눌러보세요. 불편함이 느껴지시나요? 둔한 통증이 있나요? 약간의 무거움이라도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간이 당신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저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의사를 만날 때쯤이면 간 기능이 이미 40에서 50%나 저하된 상태입니다. 3년 전 강남에 있는 저희 클리닉에서 만난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68세였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휴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간 효소 수치가 정상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4배요. 그분의 간은 염증이 생기고 부어올라 더 이상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독소들을 필사적으로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거의 2년 동안 피곤함을 느꼈지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실제로는 장기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당신의 간은 심장과 다릅니다. 심장이 힘들어하면 즉시 가슴 통증을 느낍니다. 간은 장기 내부에 통증 수용체가 없습니다.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완전히 조용히 고통받습니다. 이것이 간질환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통증을 느낄 때쯤, 피부가 노랗게 변할 때쯤, 그때쯤이면 복부가 부어오르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쉬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을 놓친 것입니다. 간 건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재생과 해독 작업의 대부분을 수행합니다. 이 이른 시간 동안 간은 하루 중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서 혈액을 걸러내고 담즙을 생성하며 축적된 독소를 제거합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간을 지원하면 그 효과가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이 황금 시간을 무시하면 간이 자연스러운 리듬에 역행하여 일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발한 아침 루틴은 간단한 원칙에 기반합니다. 간이 가장 활발할 때 정확히 그 시점에 간 부위를 수동으로 자극하여 혈액순환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강법은 수세기 동안 지압점 자극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까지 과학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우리 연구팀은 특정 늑골, 압박기법 전후의 담즙 흐름을 측정하기 위해 첨단 초음파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균 38%의 담즙 생성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45%를 초과하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담즙은 간이
독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주요 도구입니다. 담즙이 제대로 흐르면 간은 모든 것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즙이 느리고 걸쭉해지면 독소가 축적됩니다. 간세포에 염증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염증은 흉터로 변합니다. 그 흉터를 섬유증이라고 부릅니다. 섬유증이 계속되면 강형변이 됩니다. 그리고 강형변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금 황금 시간 동안 행동한다면 간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과 달리 간은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실제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간이 조용히 실패하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과 아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일반 의사가 아마도 말했을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간은 그냥 몸속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여러분이 자는 동안 간은 다른 어떤 장기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간은 우리가 최대 해독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제 섭취한 모든 독소, 모든 화학물질, 모든 약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날 때쯤이면 간은 지쳐 있고 즉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로 막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가니 이 해독 주기를 완료하도록 돕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찬물을 마셔서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즉시 무거운 아침을 먹어서 모든 혈류를 위장으로 돌립니다. 또는 최악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넘쳐나는 상태로 급하게 밖으로 나가서 간이 담즙을 제대로 배출하는 능력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8시간을 자고도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간이 일을 끝내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찰한 후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첨단 초음파 영상을 사용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환자들은 73%의 담관 우혈류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간은 말 그대로 막힌 배수구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쳐드릴 특정 루틴을 수행한 환자들은 단 2주 만에 담즙 흐름이 40% 개선되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은퇴교사인 박민호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지속적인 피로, 눈 주변의 황달, 그리고 상승된 간 효소, 수치를 가지고 제 클리닉에 왔습니다. 그의 ILT는 110, AST는 105였습니다.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증상은 오후와 저녁에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약간 나아졌지만 결코 활력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일어난 후 첫 5분 동안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즉시 휴대폰을 확인하고 뉴스를 걱정한 다음 급하게 커피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몸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 직접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간은 전환 시간도 없고 해독 주기를 완료할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여러분이 곧 배우게 될 정확한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3주 안에 그의 아침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개월 안에 간 효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ALT는 32로, AST는 28로 낮아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제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2년 동안 하지 않았던 손주들과 노는 일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메커니즘은 실제로 매우 간단하지만 거의 아무도 이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늑골을 따라 특히 오른쪽의 7번째와 9번째 갈비뼈 사이에는 간과 담낭 경락에 직접 대응하는 지압점이 있습니다. 특정 호흡 패턴과 함께 부드러운 압력을 가하면 부교감 신경계를 제어하는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간에 축적된 담즙을 방출하고 소화 시스템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밤에 이 루틴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간은 이미 해독 모드에 있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오후에 하면 몸이 소화 모드에 있어서 신호가 무시됩니다. 오직 아침, 일어난 후부터 첫 식사 전까지의 황금 시간대에만 간이 이 활성화 신호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의학이 아닙니다. 대체 요법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지압 지식과 일주기간 기능에 대한 현대적 이해를 결합한 검증된 과학입니다. 그리고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의 생명을 구한 정확한 5분 아침 루틴입니다. 서울. 이 남성분이 3년 전 초기 지방간을 앓으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오늘날 그분의 간은 20년은 젊은 사람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한 이 정확한 아침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오후도 아니고 자기 전도 아닙니다. 반드시 아침에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주요 해독작용을 완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때쯤이면 독소가 간의 특정 부위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독소가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몸 밖으로 배출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정확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건 절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먹기 전에, 양치질하기 전에 정확히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간 기능을 느리게 만듭니다. 물은 반드시 미지근해야 하며 대략 1000 정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즉시 담즙 생성을 자극하고 간이 축적된 독소를 배출할 준비를 하게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을 마신 후 정확히 2분 후에 시작합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십시오. 오른손을 가슴 바로 아래 오른쪽 갈비뼈에 올려놓으십시오. 여기가 간이 위치한 곳입니다. 손바닥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갈비뼈 가장자리 바로 아래를 강하게 누르십시오. 갈비뼈를 살짝 들어올리려는 것처럼 안쪽과 위쪽으로 누르십시오. 이 압력을 5초간 유지한 다음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간 피막으로의 혈류를 수동으로 자극하고 정체된 담즙이 담관을 통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압박 기법을 하는 동안 호흡을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누를 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압력을 풀 때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이 호흡 패턴은 복부의 음압을 만들어 말 그대로 신선한 혈액을 간 조직으로 끌어당깁니다. 저는 이 기법이 도플러 초음파 영상으로 측정했을 때 간 순환을 최대 40%까지 개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40%입니다.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많은 분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해 건너뛰십니다. 압박 자극 후에는 부드러운 상체 회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발을 땅에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양손을 허리에 올려놓으십시오. 상체를 오른쪽으로 편안할 정도로 천천히 돌리고 3초간 유지한 다음 왼쪽으로 돌리십시오. 이 회전 동작을 양쪽으로 각각 10회 하십시오.
이 비트는 동작은 간을 기계적으로 마사지하고 수건에서 물을 짜내듯이 독소를 짜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 마시기부터 회전 운동 완료까지 전체 과정은 정확히 5분이 걸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간의 수명에 건강한 10년을 추가할 수 있는 5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루틴을 하고 나서 바로 기름지고 무거운 아침 식사를 하면 시간을 완전히 낭비한 것입니다. 간이 독소를 제거하는 대신 식이지방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루틴을 한 후 첫 1시간 동안은 가벼운 음식만 드십시오. 삶은 달걀 하나와 찐 채소가 완벽합니다. 작은 그릇에 순두부찌개가 훌륭합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튀긴 음식, 붉은 고기, 가공된 빵은 절대 안 됩니다. 분당에 사시는 55세이씨 부인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 루틴을 완벽하게 했지만 바로 직후에 버터 바른 토스트와 베이컨을 계속 드셨습니다. 간 수치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로 바꾸는 순간 6주 만에 수치가 30% 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변화로 30% 개선이었습니다. 이제 이 5분 아침 루틴의 4번째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간 활성화 마사지인데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시간을 낭비하지만 올바르게 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가슴 바로 아래 오른쪽 갈비뼈에 평평하게 대십시오. 간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갈비뼈 아래에 약간 숨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며 그래서 간이 도움을 구할 때까지 무시하는 것입니다. 간은 어딘가에 떠다니는 신비로운 장기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 있고 여러분이 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손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손가락을 모은 채로 강한 압력을 가하고 천천히 원을 그리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압력입니다. 부드럽게 만지는 게 아닙니다. 약 3cm 정도 눌러야 합니다.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야 하지만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압력을 줄이십시오. 시계 방향으로 12번 완전한 원을 그리십시오. 왜 시계 방향일까요? 담관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고 간이 사용하는 배수 패턴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원을 그리는 동안 앞서 논의한 깊은 복식 호흡을 유지하십시오.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2초간 참고 6초간 숨을 내쉬십시오. 압력, 원형 동작, 조절된 호흡의 조합은 펌프 효과를 만들어 정체된 담즙을 이동시키고 해독 경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비뼈에서 너무 높은 곳을 누르는데 거기에는 뼈와 폐 조직만 있습니다. 간은 오른쪽 유두에서 손가락 한마디 아래에서 시작해서 허리선 바로 위까지 내려갑니다. 이 마사지의 최적 지점은 가장 낮은 갈비뼈와 그 아래로 손가락 내 개 정도 내려간 부위 사이입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목표 지역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12번 원을 그린 후 손을 약간 아래로 이동하여 갈비뼈 바로 아래 부드러운 조직이 느껴지는 부위로 옮기십시오. 이곳이 간의 아래쪽 가장자리입니다. 이제 이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키보드를 치듯이 부드럽게 두드리십시오. 30초간 하십시오. 이 두드리기는 간 표면으로의 혈류를 자극하고 혈액을 여과하는 간세포인 느린 간세포를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것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58살 환자를 치료할 때 이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간 효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ALT는 87, AST는 92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그의 간세포가 죽어서 혈류로 효소가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정확히 이 마사지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매일 아침 빠짐없이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ILT는 34로, AST는 38로 떨어졌습니다. 둘 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담즙 흐름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자극으로 그의 간이 원래 설계된 대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복부 수술을 받았거나 담석이 있다고 알려진 경우 또는 이미 심각한 간 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 의사와 먼저 상담하지 않고 이 마사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는 압력이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고 계신 대다수 분들, 간 기능이 둔한 분들, 초기 지방간 질환이 있는 분들, 단순히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마사지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간은 여러분의 온몸에서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75%가 손상되어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극이 필요하고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하며 매일 아침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서둘러 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침 이 5분은 간부전, 강경화, 이식이 필요하지만 대기자 명단이 너무 길어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제 이 아침 루틴의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이것을 저는 간 깨우기 호흡이라고 부르며 이 오디오북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하더라도 매일 아침 이것 하나만은 꼭 하십시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간은 심장처럼 24시간 주기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간은 우리가 순환 리듬 주기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해독 활동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간은 제가 말하는 둔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 동안 걸러낸 모든 독소들이 담관에 앉아서 배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이 배출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독소들은 혈류로 다시 재흡수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함을 느끼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간 깨우기 호흡은 복강 내 압력을 통제되고 리드미컬한 방식으로 증가시키는 특정 호흡 패턴입니다. 이 압력은 담관에 수동 펌프처럼 작용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저는 환자들이 이 호흡 기법을 수행하기 전과 후의 담즙 흐름 속도를 초음파 영상으로 측정했습니다. 증가폭이 극적입니다. 단 5분 만에 담즙 속도가 40% 향상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거나 서서 해야 합니다. 절대 누워서는 안 됩니다. 양손을 갈비뼈가 끝나는 곳, 손가락이 배꼽을 향하도록 갈비뼈에 올려놓으십시오. 이제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하지만 이것은 가슴 호흡이 아닙니다. 마치 임신한 것처럼 배를 밀어내길 바랍니다. 손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끼십시오. 가슴은 거의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횡격막 호흡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압력을 만드는 유일한 호흡 유형입니다. 그 호흡을 7초 동안 멈추십시오. 이 멈춤 동안 복부를 향해 손을 부드럽게 안쪽으로 누르십시오.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단단한 압력만 주면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횡격막으로, 앞쪽에서는 손으로 간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 자체에 쥐어짜는 작용을 만듭니다. 이제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입을 작은 O 모양으로 만드십시오. 마치 빨대로 불듯이요. 숨을 내쉬는 동안 그 부드러운 손, 압력을 유지하십시오. 숨을 다 내쉴 때까지 놓지 마십시오.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길게 내쉬는 것이 담즙을 담관을 통해 담즙이 있어야 할 장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주기입니다. 4초 들이마시고 7초 멈추고 8초 내쉽니다. 이 주기를 정확히 10번 반복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요. 전체 순서는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환자들이 더 많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20주기를 하려는 것을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10주기가 최적의 숫자입니다. 그 이상 하면 과호흡 위험이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하면 누적 압력 효과를 달성하지 못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79 살박 씨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만성적으로 간 효소 수치가 높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ALT는 120이었습니다. AST는 105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활성간 염증을 나타냅니다. 저는 그에게 90일 동안 매일 아침 이 호흡 루틴을 시켰습니다. 치료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그의 ALT는 38로 떨어졌습니다. AST는 32로 떨어졌습니다. 두 숫자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그의 지방간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매일 아침 입에서 나던 쓴맛이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담즙 역류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 호흡 기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몸의 자연스러운 설계를 거스르지 않고 함께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횡격막은 호흡할 때마다 내부 장기를 마사지하도록 만들어졌지만 현대의 얕은 호흡 패턴이 우리를 이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으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간을 보호하는 6번째 중요한 요소는 제가 통제된 공복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을 망가뜨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아침에 첫 식사를 하는 시간은 단순히 소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이 밤사이 해독 주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간은 공장 노동자처럼 교대로 일합니다. 대략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간은 깊은 청소 모드에 있습니다. 독소를 처리하고 지방을 분해하며 손상된 세포를 재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한국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간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건강하게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올바르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해독 단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술 중인 수술실에 난입해서 외과의사에게 수술을 멈추고 커피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업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독소는 부분적으로만 처리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해마다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청소 주기가 축적되어 지방간 질환, 강형화, 그리고 간부전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23년 전에 이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68살 여성을 치료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간 효소 수치가 높아지고 초기 지방간이 있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식단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운동했습니다. 그러나 간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숨겨진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작업을 마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박 여사님께 한 가지 간단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 식사를 아침 9시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음식, 똑같은 양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시간을 2시간 반 미룰 뿐이었습니다. 석 달 후 간 효소 수치가 37% 감소했습니다. 6달 후 간의 지방 침착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초음파 검사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사선과 의사는 그 변화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복 시간에 대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굶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식단을 처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아침 공복 시간은 간단히 이것입니다. 일어난 후 최소 90분 동안은 고형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6시에 일어나면 7시 30분 전에는 먹지 마십시오. 7시에 일어나면 8시 30분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간이 전날의 독소를 처리하고 재생 주기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황금 시간을 줍니다. 이 공복 시간 동안 미지근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마셔야 합니다. 설탕 없는 녹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분은 실제로 간이 배출을 위해 포장한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고형 음식, 당분이 든 음료 또는 우유가 든 커피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즉시 소화계를 자극하고 가니 청소 작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양소를 처리하도록 강제합니다. 저는 이 간단한 시간 조정이 서울에 있는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초기 단계 간 질환을 되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에서 온 71살 퇴직교사인 이 선생님은 이 조절된 공복 시간을 실행함으로써 4달 만에 간 지방 함량을 42% 줄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좋아하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가족과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9시까지 기다렸다가 첫 한 입을 먹었을 뿐입니다. 이것의 과학적 근거는 매우 명확합니다. 간의 해독 효소는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에 최고 활동에 도달합니다. 이 최고 활동 시간에 음식으로 방해하면 그 효소들은 절대 작업을 완료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간단하고 그만큼 치명적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간을 보호할 5분짜리 아침 루틴을 수행하는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면 간이 재생하고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일어나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정확히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실온이거나 약간 더 따뜻하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이 밤새 잠자는 동안 혈액을 해독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일어났을 때 담즙은 진하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은 담즙을 묽게 하고 밤새 축적된 독소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찬물은 신체에 충격을 주고 실제로 담즙 흐름을 느리게 합니다. 뜨거운 물은 빈속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황금 기준입니다. 전체 한 잔을 2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두 번째 단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갈비뼈 아래, 가슴 바로 밑에 놓습니다. 이곳이 간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코로 사
2초 동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 숨을 2초 동안 참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손으로 갈비뼈를 부드럽게 안쪽과 위쪽으로 누릅니다. 깊은 호흡과 결합된 이 부드러운 압력은 간을 마사지하고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호흡 패턴을 정확히 5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3번째 단계. 천천히 일어섭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천장을 만지려는 것처럼 위로 뻗습니다. 위로 뻗을 때 발끝으로 올라갑니다. 이 자세를 3초 동안 유지합니다. 그런 다음 팔을 날개처럼 옆으로 내리면서 다시 평평한 발로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간 주변의 공간을 열어주고 림프 배수를 개선하며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이 장기로 흐르도록 합니다. 이 동작들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조절되게. 4번째 단계. 양손을 모두 놓습니다. 다시 오른쪽 옆구리에 손을 대고 손가락을 갈비뼈 부위에 펼쳐 놓으세요. 손으로 작은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압력을 가하세요. 간 부위의 혈액순환을 손으로 직접 자극하는 것입니다. 30번 원을 그리세요.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손 아래에서 따뜻함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혈액순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5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지근한 물 반 컵을 한 번 더 마시세요. 5분 루틴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루틴을 매일 아침 하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나서 15분 이내 아무것도 먹기 전입니다. 가는 밤새 해독 작업을 막 끝낸 아침에 이 자극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노폐물을 배출하고 하루를 준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루틴은 기존간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강형화나 간염이 있으시다면 여전히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루틴은 간의 자연적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간은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고 손상된 간은 더 빨리 재생되도록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3개월 동안 꾸준히 했을 때 담즙 흐름이 40% 개선된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 정확한 루틴을 가르쳤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신 분들은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나은 소화를 느끼고 추적 혈액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간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5분. 그것이 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분의 투자입니다. 이 정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즉시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댓글에 매일 아침 내 간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지금 바로 그 약속을 하세요. 간은 여러분의 평생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 5분을 주세요.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일 아침부터 최 박사의 5분간 루틴을 몇 시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약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간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